자,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예상 체결 지수는 1% 넘게 1.4%, 1.2%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 네, 일단은 뭐 증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불을 좀 뿜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바이오에서 희비가 완전 엇갈리고 있는데 펩트론이 하한가 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관련된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변수를 많이 제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도 정책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증시는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뭐 사실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상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산업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염희선님도 개장 전략? 예, 이제 뭐 정치의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이제 그래서 뭐 정책 기대감이 이제 더 커질 것 같은데 뭐 기업마다 좀 희비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시점이기 때문에 뭐 증시는 계속 위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2,700을 어쨌든 어렵게 돌파했는데 이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요.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뭐 도망가지 마시고 좀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증시가 지금 PBR이 아직 한 배도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싸기 때문에 뭐 지금 2,700까지 오면서 비싸다고 한번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밸류로 보면 뭐 여전히 싸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 오르면서 2,740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6% 오르면서 752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올라서 57,400원이고요. 하이닉스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5.5% 오르면서 21만 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9% 상승 104만 원이고요. LG엔솔이 2.2% 상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하고 방산 쪽은 좀 차익이 나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4% 하락,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3% 하락. 이렇게 차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가 0.9%, 셀트리온이 0.5%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아도, 신한지주도, 삼성물산도, 두산에너빌리티도 다 1%에서 2% 넘게 상승이고요. 또 저기 부산 이전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던 HMM도 오늘 5.1%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K스퀘어가 6% 올라서 11만 6,900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SK도 4% 정도 올라가고요. 한진칼도 3.3%, HD 현대도 3.7%.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여타 종목들도 다 1%에서 2%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또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증시의 부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던 지주사가 한 번 더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알테오젠이 무려 8% 넘게 올라갑니다. 예, 28,500원 올라서 37만 8,500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5%에서 6% 올라가고요. HLB가 조금 약세네요. 1.9% 떨어지고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요런 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1%에서 3.7% 상승. 오늘 펩트론이 하한가네요. 펩트론이 하한가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다 오름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해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다 크게 오름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들 있을까요?
네, 뭐 너무 많죠. 오늘 지주사들도 불을 뿜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주도 불을 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업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되게 좋은데, 막판에 정책으로 나왔었던 산업군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이 또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는 부분이고, 많이 떨어졌었던 산업군들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불을 뿜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선이나 방산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안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잘 가던 산업군들은 워낙 이슈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안 된 쪽으로 약간의 돈의 순환매가 도는데, 또 그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지주사들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수는 매우 강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진이랑 펩트론의 주가 추이가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펩트론은 같은 이슈로 너무 울거먹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냥 한 방에 하한가 나오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요게 나왔으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저 화면에 요 이제 이 알테오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이 할로젠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요게 나오면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아마 이거 관련된 부분으로 좀 수급이 쏠린 거 아니냐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게 되면서 이제 그 FDA라든지 그다음에 SCG형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변수 포인트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또 증권가의 코멘트도 나왔고 해서 오늘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바이오 쪽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미국장에서도 제일 강했었던 산업군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하이닉스 확실하게 좀 불을 뿜어주고 있고, 지금 7%대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 또 이제 중국과의 전화 이슈로 인해서 좀 엔비디아가 다 시총 1위 탈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정책주에서는 AI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지역화폐 좀 실질적으로 언급이 나왔던 쪽은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의 순환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비사님도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일단 이제 조선방산이 뭐 올해 최고 주도주인데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AI도 들어있고 또 내수 부양.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지역화폐 관련주가 굉장히 좀 세게 가는 거 보면, 이게 과거 같으면 이렇게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제일 큰 이슈가 상법 개정. 상법 개정하면 이제 지주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 전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예. 오늘 당선되고 나서도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세론보단 이제 더 좀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뭐 장기간 워낙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도 과거 대비하면 그렇게 또 그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건 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 벌어져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시총 1등 됐는데 삼성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번에도 이거 엔비디아 통과할 수 있나? 또 오늘 주가만 보면 또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6% 오르는데 겨우 보합이니까 뭐 삼성전자는 가질 못해.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전혀 오르질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지수가 2,000 거의 750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면 이제 3,000까지는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못 가면 또 쉽진 않죠. 위가 이제 뭐 3,000까지 가긴 좀 쉽지 않겠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언제쯤 한번 급등하느냐, 이게 이제 지수 3,000을 좀 달성하는데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빠지고는 있지만, 뭐 이들이 나빠서 빠진다기보다는 좀 이제 양보하는 거죠. 이제 못 올랐던 섹터나 또
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떤 수혜받는 섹터한테 뭐 당분간은 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과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엇갈리지만 이건 이제 개별 이슈죠. 뭐 바이오의 문제가 아니라 알테오젠은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고 펩트론은 아마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펩트론의 경쟁사가 아마 일라이릴리랑 기술 계약 맺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한가로 갔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바이오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제 경쟁 격화 이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지금 SK 스퀘어 8%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에셋증권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주사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SK, LS, 두산, HD 현대, 뭐 이런 종목들,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 탑에 올라와 있고요. 그 지주사만 따로 떼고 보더라도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따로 떼고 보더라도 지주사가 다 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화 10%, SK 스퀘어, 뭐 한화 사무비, CJ 우, 코오롱, 두산, CJ, 롯데지주, LG, 효성 뭐 이런 종목들 여기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 우리금융,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4%에서 7%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그래도 반등을 하네요. 3.6% 오늘 상승하면서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데는 이쪽 이제 조선 쪽에서 조금 차익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나 흐름을 보면은 요게 지금 삼성중공업, 요게 이제 HD 현대미포 뭐 보면은 대부분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두 분이 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알테오젠이 10%. 요거 관련해가지고 PGR하고 그 키투라다 SC 네.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10%, 그리고 리노공업,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ISC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4%에서 6% 넘게 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요 소부장 종목들 말고도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뭐 그런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제약바이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뭐 지주사, 금융주, 반도체 등등 해서 같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하창 본부장 좀 가장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좀 지주사 쪽이 오늘 되게 세게 가고 증권 쪽이 세게 가는데 저는 어쨌든 대선 이후에 간다면 증권 쪽을 좀 꼽았었잖아요. 증권. 네, 그래서 증권주가 일단 불을 뿜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연기금 수급이 매우 강했었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주체가 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오늘 좀 막판에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방을 진짜 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앞에서 이제 여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이랑 뭐 이제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전혀 못 갔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라도 뭐 좀 배당이나 이런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만약에라도 또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수를 되게 크게 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환호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도망갈 라인은 정해놓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산업적으로 좀 정책이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크게 보면은 가는데 직접 언급이 되어 있는 쪽은 가는데 그게 아닌 걸 보면은 약간 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정책 쪽이 별로 못 가면 한동안은 지주사, 증권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지금 막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뭐 PBR이나 이런 좀 절대적인 자신의 투자 기준이 없다면 아마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반 고기반처럼 보이시겠지만 막상 이거 살려고 하면은 손 떨리거든요. 아니 저희만 얘기한 것도 지금 3주째예요. 아 그렇죠. 예, 지주사 같은 경우 특히 초반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손이 지금은 안 나가기가 쉬운 자리니까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세워 놓으셔야지 그게 아니면 막판에 들어갔다 또 엄청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도 이런 거 좀 아이디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형주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서 한국금융지주, NH 뭐 등등 이제 증권주들이랑 생명보험, 보험사들도 또 많이 오르잖아요. 요거는 확실히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좀 강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냥 제가 자료를 하나 이제 또 만들어 왔는데 좋습니다. 이재명 뭐 공약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답이 다 여기 있어요. 보시면 뭐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공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옆으로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권주가 가는 거는 너무 명백하죠. 상법 개정 최대 수혜는 증권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좀 너무 과도했죠.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이 너무 쏠려 있어요. 네. 누구든 다 바꾸고 싶어 하는데 안 바뀝니다, 쉽게. 부동산 불패시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뭐 사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예.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근데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을 뭐 반드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뭐 지주사, 증권사 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거기다가 그 내용 중에 또 국민펀드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것도 당연히 증시의 호재고,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뭐 증권이나 당연히 금융사, 사실 은행주가 좀 최근에 좀 답답하긴 했지만 금융업종 전반에 굉장한 좀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AI 집중 육성하죠. 행정수도 이전, 또 이제 지역화폐 관련주긴 하지만 내수부양 추경 아마 35조 원 바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한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아마 방한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이제 중국 소비주도 지금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벤트가 남아 있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전보단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우위이기 때문에 예. 그쪽을 좀 힘을 실어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죠. 좀 올라가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약들 중에 이제 세부 내용도 보니까 MRO 유지보수 사업을 굉장히 키우겠다. 뭐 방산, 조선, 뭐 항공기 관계없이 이런 산업을 계속 키우겠다라는 또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공약을 살펴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당사 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거는 조금 부담은 돼요. 사실 뭐 이게 지수상 보면 야 2250까지 갔다가 지금 벌써 5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담스럽지만, 근데 한국 증시는 늘 쌌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PBR인데, 미국 지금 PBR 지금 위치를 보시면 거의 한 3.5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막대기가 PBR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천이 한 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0.9배, 9배 좀 넘었죠. 그러면 여전히 너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요 X는 뭐냐면 이제 평균이에요. 이 PBR이 이제 평균인데, 뭐냐면 이제 PBR이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이제 0에서 100이라고 치면 예.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 평균이 이제 X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 요 조그만 이제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요게 요 밑에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 옆으로 보시면 한 16% 되거든요. 그럼 PBR 이제 밴드 중에 밑에 16%에 있는 거예요. 아. 역대급으로 봤을 때. 0이랑 100이라고 쳤을 네, 때. 미국은 어디가 있냐면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PBR이 한국이 저평가로 싸게 싼데. 밸류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황은 그 싼 것 중에서도 하방에 16. 100으로 치면 16밖에 안 돼. 미국은 100이 넘었어요, 또. 예. 그러면 우리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싼 거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증시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한국 증시 아직도 굉장히 싼 편이고, 예. 미국 증시는 과거랑 비교해도 여전히 비싸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그만큼 혁신을 하니까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보더라도 한국 증시도 밸류를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국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은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위를 저는 많이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지주사 플러스 새 정부의 아까 뭐 기후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신재생에너지들은 좀 쉬는 분위기예요. 많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미 지주사하고 뭐 증권하고 요런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네. 뭐를 같이 연계해서 노릴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그거 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수급 큰 틀에서 이제 코스피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20분 지났는데 초반부터 2,130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60억 사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60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한 3,000억 넘게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요거에 대한 코멘트는 어떨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좀 수급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볼륨 자체로 보면은 2,400억이기는 한데 물론 하이닉스에 많이 쏠려 있어요. 2,160억.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175에서 157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갭이 좀 일단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날 정도는 사실 삼성전자 정도는 같이 가주는 게 좀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랬으면 지수 2% 이상 더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삼성에선 또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이제 삼성 팔고 하이닉스로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지수 상승 부분으로 본다면 삼성이 조금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 못된 녀석 친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네이버나 현대차나 뭐 현대차도 좀 중요하긴 한데 매도량으로 보면 사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에 집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이래나 저래나 반도체가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강하게 수급을 좀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수급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반도체가 움직여야 우리가 3천 이상을 보려면 반도체가 가야 된다. 현대차까지 붙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재밌는 게 프로그램 비차익이 2,400억 들어오면 보통 바스켓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이 좀 그렇게 막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확실히 수급이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미사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그 수급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5월달에 이제 10개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 흐름은 아닌데 이제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좀 너무 특정 업종에 집중된 건 좀 아쉽죠. 이제 하이닉스에만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확산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보면 화학이나 이제 운수 장비 이쪽을 좀 팔고는 있는데 특히 운수 장비 쪽은 여기가 이제 주로 조선 방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차익을 좀 한 상황에서 이제 그 새롭게 좀 들어오는 돈들이 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데 그 외에 오늘 보니까 뭐 금융, 음식료, 또 기계, 보험, 뭐 의약품,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는 하이닉스 빼고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업종으로는 고르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점은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렇게 좀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매수 늘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넘어가면 더 많은 매수를 할 것 같고 이게 좀 일시적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국 국내 이제 경제 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하나 하고요. 결국 아시아 통화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달러보다 강한데 이걸 이제 많은 주요 외국계 IB에서도 투자은행에서도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흐름하고 국내 경기 부양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 매수는 저는 계속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이닉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삼성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이렇게 좀 약간 순환하는 외국인 매수가 그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빨리 들어올지 아니면 좀 긴 시간이 좀 걸려서 들어올지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방향 자체는 외국인 수급도 이제 지난 9개월간의 어떤 매도는 끝났고 예. 이제는 매수가 당분간 좀 유입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거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때보다 한 500억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상황.
이어서 외국인 요 분홍색 그래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보합권에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분봉을 보시면은 2747까지 1.8% 상승. 오늘 하루만 48포인트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2700 중반, 2746 요 정도가 갔던 때가 이때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거의 지금 1년 만에 다시 2700선 중반으로 힘겹게 또 빠르게 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2746, 코스닥은 1.2%.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가볼 텐데요.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에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뭐 등등등등 했는데 하이닉스가 출하량 감소로 분기 매출은 줄었으나 HBM3E 출하량 비중이 늘면서 분기 기준 처음으로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다가 뭐 하창호 본부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좋았다. 네. 라는 부분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조금 쉬고 하이닉스는 6% 급등하는 이 현상을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이제 HBM을 필두로 반도체 쪽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 뭐 삼성전자의 지위는 많이 위태위태했었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도 좀 상당히 달라졌었는데요. 뭐 그 결과값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H20을 대체할 뭐 부품도 좀 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한 12-13% 되는 엔비디아의 중국발 관련된 모멘텀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좀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향 HBM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브콜이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데이터도 사실 반도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네네.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미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 차별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수출 데이터만 딱 봐도 명확하거든요. 대만으로 수출이 좀 많이 늘었고 중국, 미국향 수출은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만으로 왜 가죠? 반도체가 TSMC에 이제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수출되는 거잖아요. 예. AI만 좋은 거고 다른 산업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PC나 스마트폰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세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그쪽 비중이 높고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가에도 그 수출 데이터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좀 약한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도 거의 테스트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TSMC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패키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검증해야 된다는 뭐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량은 얼마 안 되겠죠. 이미 예. 하이닉스에 확정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야 그 다음을 좀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은 뭐 주가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지만 결국엔 좀 이제 납품이 되면서 좀 이렇게 그 하이닉스의 격차는 조금씩 줄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에 탑재가 되는 뭐 그런 게 확정이 될 때 네. 국내 증시의 위도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여전히 좀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그럼 계속 여기에 좀 머물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아예 확인하고 사자. 좀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쁠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결국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가운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쫓아가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또 1등이 됐잖아요. 한번 네. 예전에 1등 했다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계속 유지를 했다가 이번에 어쨌든 1등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AI로 돈 버는 기업만 미국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자체가 AI로 돈 버는 기업만 인정해 주겠다. 지금 팔란티어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달러 가치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 AI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AI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뭐 그게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보다도 대접을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숙제는 AI에서 성과를 내는 거. 예. 이걸 좀 보여줄 때까지 알겠습니다. 예,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짧게만 드리면 오늘 커버할 게 많아가지고 짧게만 코멘트를 부탁드리면 새 정부에서 반도체 섹터가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포트폴리오 섹터 탑3 안에 들어옵니까? 탑3요? 탑3.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꼭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 이 섹터의 이 종목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꼽는다면 반도체가 탑3 안에 들어옵니까? 네, 전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네. 여기서님? 그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은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정책이 중요하기도 한데 예. 사실 결국 고객은 다 미국과 중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 거기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도체는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좋죠. 세액공제 해주고 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거 키워주겠다. 근데 우선순위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법 개정만 딱 해도 증권 건설 지주 딱 이렇게 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는 저는 탑3에 들긴 좀 쉽지 않다. 그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네요. 그러니까 탑3에 들기는 쉽지 않다. 탑3에 들어온다. 그럼 들어온다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과 의견이 잘 일치하진 않아요. 예. 네, 일단 이걸 전제에 깔아놓고 시작을 해보면 각자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무너지게 됐을 때 과연 다른 주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력을 케어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가 조금 대외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정책발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내수가 안 좋은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버티게 만드는 게 좀 수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증시 부양에서 보더라도 반도체가 안 가는 상황에서 그게 잘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날레를 찍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쬐끄만하긴 하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이렇게 있으니까요. 네, 정책적으로.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오늘 사실 저는 그래요. 전 막 위에 올라간 거를 못 사겠어요. 네. 막 지주사, 막 증권. 사실 5월 내내 우리가 한 달 내내 얘기했어요. 이거 증권이랑 지주사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좀 힘들고, 재생에너지 드라이브 관리나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는 데 관심, 사실상 확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분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아리백 실현 공약으로 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가지고 여기 안에 환경부랑 여러 가지 앞으로 에너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그 추진을 좀 하겠다. 라는 약간 그 환경부가 좀 뭐라 그럴까요? 환경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경제정책의 에너지를 같이 드라이브를 거는 기술, 경제, 환경 요걸 같이 잡는 에너지부가 좀 신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고작 해봐야 1% 오르고 위치도 지금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오늘 1.7% 정도 2% 떨어지고, CS윈드도 3.6% 떨어지고, 여기에 뭐 원전까지 뭐 합한다고 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예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좀 노려보면 지금 주가 위치에서 먹을 룸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염미사님? 근데 이미 좀 재생에너지는 많이 또 올랐어요. 미리 좀 선반영된 감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거기는 이제 하나솔루션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정책보다는 트럼프 정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과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차별화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단기간에 워낙 좀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 오늘 보면 좀 새로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부 종목들. 그래서 좀 쉬어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저는 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선반영된 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막 수소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수소 저기 태양광, 풍력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했는데 본호님은요? 저도 만약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하실 거면은 차라리 변압기를 하는 게 낫다. 변압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전을 할 거면은 해외 것까지 같이 꼭 포트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가지 에너지 쪽에서 뭐가 갈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공통 분모를 가져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매매할 때. 왜냐면 소외감을 별로 안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 변압기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 어차피 제 11차 뭐 기본 전력 계획 기본 수립 계획 그거 얘기했을 때도 결국엔 국내에서 전선 인프라 뭐 산업 인프라 이런 쪽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CRWD 5045님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안 오르는 종목은 진짜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안 오르는 종목은 사실 차익 실현 나오는 조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애들 1, 2% 정도 떨어지고 카카오가 1.6% 정도 떨어지면서 카카오페이가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국전력이 2%, 한미약품이 뭐 2%, 뭐 요 정도 떨어지는데 사실상 요런 종목들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오늘만 날인가요? 증시 분위기 좋으면 사실 갈 수 있는 산업군들이 많고 이러다가도 조선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이쪽에 우르르 가면서 또 올릴 텐데 그래서 그런 관점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이제 그런 거죠. 앞에서 염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분모가 그쪽으로 먼저 쏠리고 수급이 쏠리면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플레이를 하는 것 뿐이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면 이게 영원히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 쉬어가는 상황을 만들면서 다른 쪽도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원래는 조금 더 수혜를 받거나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인데 오늘 안 간다. 그럼 저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시끄러울 때 들어가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한산할 때 들어가 놓으면 나중에 파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을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이사님도 코멘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조선방산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한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제가 몇 개 들어옵니다 눈에. 예. 네,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전자 좀 올랐어요. 1%. 1%. 그래도 여전히 뭐 올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카카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오늘도 이렇게 안 가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왜 못 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 공통점은 성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적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진짜 AI 되는 거 맞아? 계속 의심하면 현대차 뭐 관세 25% 계속 때릴 텐데 뭔 성장이야? 예, 이제 판매 줄 건데 이 의심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좀 아쉽게도 진펜트라 그 신약이 예상이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진펜트라가 잘 될 걸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결과고 예. 물론 하반기에 또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계속해서 이 검색 시장 점유율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다 의심이 있어요. 근데 주가들은 대부분 바닥이거든요. 예. 바닥에 놓여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근데 뭔가가 없다 보니까 못 올라요. 근데 이 기업들을 불만 가지시는 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들 중에 뭐가 이벤트가 터지면 남들 빠질 때도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현대차든 삼성이든 셀트리온이든 네이버든 계기만 생기면 그러니까 이들을 좀 의심하는 그게 조금만 벗겨지면요 주가는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말씀의 의도는 정확히 이해를 했고 이 기업들을 뭐 안 간다고 해서 실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저기 나오셨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치에서 지금 주가 위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우리가 노려보면서 먹을 만한 룸이 많다고 생각하는 특정 섹터군이 있습니까? 특정 섹터요? 네, 특정 섹터 뭐 종목도 말씀하셨죠.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거 혹시 뭐 기간이 길어요? 아니면 뭐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못 기다리죠. 올해는 좀 기다리기 힘들어요. 올해는 아이 너무 올해는 싫어요. 하반기 되면은 금리 인하도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빼가지고 써야죠. 6개월인데. 그리고 정부 들어서고 이러면 처음에나 이렇게 컨벤션 막 이렇지 좀만 지나면은 다 물 빠져요. 아니 뭐 저기 가을 단풍 때 이제 소풍 갈 때 좀 뺄 정도로 요 정도죠 뭐. 예. 어떠세요, 오너님? 글쎄요. 다들 많이 올라가죠 진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많이 그래서 올라가죠. 제가 이 참 질문을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형주까지 올라가서 막 박수치고 지금 오리온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지주사 진짜 땅에 묻혀 있는 것까지 파가지고 맞아요. 지금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게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고 지금 주가 위치에서 뭔가를 딱 노리자니 딱히 이제 이미 벌써 반영이 된 애들이 많고 그래서 두 분이 좀 아이디어가 뭐가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꼭 정책적 이슈보다 지금 환경 자체가 예. 우리나라 지금 3조 현상 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여전히 옛날보다 높은데 어쨌든 고점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저환율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1470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 꺾였고 유가 싸죠. 유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저유가 그다음 저금리 확실하잖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수혜받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건설주 많이 얘기하는데 건설주 워낙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보통 건설주 좋을 때 좀 항상 같이 봤던 게 리츠. 근데 제가 리츠를 봤는데 주가가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들 뭐 어떤 게 수혜준지 다 아시니까 너무 많이들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뒤늦게 쫓아가서 수익률 내긴 좀 쉽지 않으니까 안 갔던 거 중에 찾아본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리츠가 좀 낫지 않나. 리츠 쪽.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리츠도 그에 따라서 좀 비례적으로 반응을 크게 해요.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리츠는 금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추경하면 국채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올라도 레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레고랜드 때 금리 막 4% 5% 갔잖아요. 그때 리츠주도 박살났거든요. 사실 금리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인데 제가 리츠주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리츠의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기본 다 5에서 한 7% 나와요. 맞아요. 고배당주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리츠도 한번 반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배당 많이 주고 네. 그리고 저는 말씀하셔서 저는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경기 부양하는데 부동산을 빼놓고 한다?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부양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통계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배당도 잘 주고 오케이 리츠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증권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도 증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뭐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가정, 상법 개정되면 어쨌든 어떤 거든지 올라갈 거고, 그다음 얘네 어쨌든 배당도 많이 주고, 뭐 물려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망하지는 않은 기업이니까 계속 물도 탈 수 있고, 예. 네, 전 증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증권 중에서도 살짝 갈라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증권주가 지금 사실 다 오르니까. 네. 어떤 종목이라기보단 어떤 특징을 가진, 혹은 뭐 어떤 애들이 어떤 실적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는 편이라, 저는 이제 월봉상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 3개를 제가 여기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그들 중에서도 좀 해외 비중이 높은, 해외 브로커리지 쪽이 좀 높은 전통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한 4개 종목 나올 텐데, 네,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자료 보기 전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아까 10%까지 갔다 왔죠? 10.8%까지 갔다 왔었네요. 알테오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대 강세, 특허 무효 심판. 그러니까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비슷한 기술로 특허 낸다고 하니까 무효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고, 미국 특허청이 정식 게시를 하면서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의견이고요. 요거 아까 그게 없어졌네. 이 가격 규모가 있었는데. 요거 보문호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거는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은 계속 특허 관련된 이슈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올 때마다 주가 상방을 좀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시비를 걸어도 저게 1년, 통상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방어막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SC 제형이라든지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10월이면 아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것들이 나와 버리면 알테오젠은 이미 다 주가가 끝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안 좋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방어막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멘텀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써 직전 고점에 2번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멘텀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게 발표가 되는 게 이미 일정이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알테오젠 한번 쭉 올랐을 때, 저거 외국인이 좀 요거 담은 거는 그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기 직전이어서 선제적인 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제 클벨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특허 그 무효 소송을 어떻게 보면 건 거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왜냐하면 이제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를 이제 딱 걸거든요. 기재 요건 위반, 실시 가능 요건 위반, 자명성. 다시요. 저 3가지가 뭐예요? 기재 요건 위반, 실시 가능 요건 위반, 자명성. 여기 뭐냐면 기재 요건 위반은 뭐냐면 이제 알테오젠이 주장하는 거죠. 특허 명세서가 너무 광범위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10의 49제곱 에서 10의 66제곱 계산되세요? 아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변형체를 포함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다 파악하냐 이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실시 가능 요건 위반은 뭐냐면 특허를 보고 실제로 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요 2가지 측면에서 아마 알테오젠이 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분석이고, 마지막이 자명성은 뭐냐면 특허가 너무 뻔한 거. 뻔한 특허 있잖아요. 뻔해. 근데 이거는 아마 좀 이기가 어려운 게, 이건 뭐 자명하진 않다라고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3가지를 그 할로자임이 다 방어를 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방어 못하면 이제 알테오젠 이 특허가 이 알테오젠 소송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1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알테오젠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9월 23일 날 FDA 승인 날짜잖아요. 그날 아마 승인 발표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FDA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때 FDA 승인 날짜 이제 발표까지는 뭐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 9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노래함님께서 10시도 아직 안 됐는데 외인들이 3천억 어거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스피 현물에서 3,300억, 선물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8천억 해가지고 총합 지금 한 7천억 정도 초반부터 쫙 땡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부동산으로 막 쏠리는 돈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채 3분의 1 정도라도 주식으로 와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증시가 확 올라간다면 사실 이거 다 심리고 기세거든요. 5천 가는 거 진짜 막 금모기 운동도 사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해내잖아요. 5천 운동 하면은 또 될 수도. 5천 운동 좋잖아요. 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맞잖아요. 부동산 자금 3분의 1 들어오면 5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자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동산 자금은 주로 이제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오기가 어렵죠. 예. 어쨌든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런 뭐 운동만 있어도 5천 운동만 해도 뭐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니 PBR 한 배 줘도 3,000 뭐 3,500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그죠. 한 배가 3,000이에요. 한 배가 3,000이에요. 한 배가 3,00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 배 가면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지. 지금 비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9시 50분이어가지고 두 분 자료 하나하나씩만 보고 광고도 있는데 광고를 먼저 해야 되나? 광고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되게 짧아요. 그래요? 네. 그럼 본호님 먼저 하시죠. 네, 뉴스 보고 그다음 광고하고. 아까 이제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기사를 해버려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요거 이제 요 기사는 이거예요. 주식형 ETF 팔아치운 개미 채권형 MMF로 돌렸다 이건데 MMF가 요즘에 이자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것 같아서 약간은 파킹 ETF 쪽으로 많이 돌려놨는데 이게 아마 엄청 바뀔 겁니다. 요 자금이 나오는 것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단기 수급이 확대되는 요 특히나 일주일 요 사이에 다음 주까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쪽을 보시면 대충 한 달 정도 농사 지을 곳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주초 한 2, 3거래일 정도만 잘 체크해 주시면은 한 달 농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유입액이 많은 ETF 순위, 자산별 자금, 유출별 규모, 유출입 규모를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잘 짚어 주시는 부분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품 두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거 가져왔잖아요. 저도 입고 있잖아요. 예, 저도 입고 있잖아요. 오늘은 캘빈 클라인 반팔이랑 그리고 보랄 리모컨 선풍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반팔 먼저 팔아볼게요. 반팔 티셔츠 1+1 가격이 진짜 싸요. 1+1 캘빈 클레인인데 49,900원. 이야 어떻게 이 가격대로 가져오지? 이거를 정품입니다. 정품. 자, 그래서 안에 보면 보노님이랑 저랑 똑같이 입고 있는데요. 네, 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네. 네. 이렇게. 자, 캘빈 클레인. 이쁘죠? 이뻐요. 예. 캘빈 클레인. 옛날엔 다 이거 입으면은 무조건 이제 여자친구 생기는 거였는데. 무조건이었는데. 속옷. 예. 이거랑 이제 빤스랑 딱 세트로 입어요. 세트로. 향수까지 뿌리면. 그러면 진짜 섹시가이였어요. 진짜로. 맞아요. 예. 무조건 여자친구 생기는 거였는데. 자, 캘빈 클라인 반팔 티셔츠 1+1 화이트 블랙 그레이 네이비 스카이 블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정가가 86,000원인데요. 할인가가 49,900원. 이렇게 클래식 로고티 반팔티. 소재가 좋아요. 이게 짱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S, M, L, X 라지. 전 지금 요게 라지 입은 거예요. 보노님 뭐 입으셨어요? 저 X라지. X라지. 전 네. 라지. 지금 요거 라지. 100 사이즈. 저는 약간 105보단 좀 작습니다. 저게 한 105 정도, 105에서 조금 큰가 보네, 그죠? 105에서 107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랄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래요.
고랄 선풍기 플러스 리모컨인데 발로 조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발로 툭툭 하면은 편하게 바람이랑 방향이 조절이 된다고 하네요. 발로 저렇게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발로 해야 되는 거네. 손으로 손 쓰시면 큰일 납니다. 감전됩니다. 예, 발로 하시는 거예요.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 가격이 중요합니다. 발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가격까지 싸. 198,000원짜리를 49,000원에. 기가 막힌다. 야. 특이하네. 어떻게 발로? 네, 발로 무조건 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풋터치니까. 예. 손터치였겠죠. 손으로 하는 거면 풋터치로 하는 겁니다. 예. 허리 숙이지 마세요. 디스크 걸립니다. 허리 숙이는 선풍기 그런 거를 갖다 버려야 됩니다. 발로 하세요. 발로.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컨 선풍기, 케빈 클라인 반팔 티셔츠 요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민사님 자료 꼭 해야 되는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유진투자의 허재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냥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봤어요. 예. 보기 쉬우라고. 보시면 이제 정권별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 위에가 주택 가격이고 밑에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근데 파란색이 진보고 빨간색이 보수입니다. 예. 보면 이 밑에 아파트 가격만 보시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진보 때 다 올랐어요. 그냥 상승폭이 보통 상승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이게 효과를 발휘를 못했던 거죠.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근데 반면에 보면 이 보수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책이 뭐냐면 공급 확대예요. 공급 확대 정책 펼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도 제한적.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물론 이제 그때 금융위기도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아파트값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제 정책을 보면 대부분 규제책을 많이 펼쳤는데 네. 사실상 효과를 전혀 못 봤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공급 확대하겠다고 기존 정책과 좀 다른 정책을 꺼내놨어요. 이것만 보면 건설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공급 확대, 시장 개입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 값은 어떻게든 좀 오르는 걸 좀 공급을 통해서 막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보시면 확실히 이때도 진보가 좀 압도적으로 성과는 좋았어요. 코스피 중간값이에요, 그냥 중간값. 85대 보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권마다 또 경제상이 다르니까 이건 네.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부동산보다는 어쨌든 주식 부양이거든요. 예, 과거 몇 년간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코스피 쪽에 저는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걸 어제 그래프 제가 만들면서도 주식시장 되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돈 풀기와 경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서큘레이션이 되나 또 아이디어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보죠. 코스피가 와. 삼성도 가는데요? 우와. 조금씩? 이거 맞나? 너무 쏘는 거 아니야? 과속하면은 이렇게 달리면은 위험해요. 근데 이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야, 이거는 센 거 같은데. 네. 개인은 지금 오늘 5천억이나 팔거든요. 와. 아니 외국인이 웬일이래?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안 샀던 거야 여태까지? 돈 있네. 없는 척 하더니만. 코스피가 2.2% 올라서 2,758. 와,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쫄본가? 2757에 어떻게 사? 코스닥은 1.4% 상승 750포인트. 네,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뭐 중형주가 더 많이 오릅니다. 2.6% 올라가지고 한화가 뭐 13%, 오리온홀딩스, 뭐 신영증권, 태광산업, 뭐 CJ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안 올라가는 게. 대형주 중에서도 SK 스퀘어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금융사, 지주사, 그 다음에 반도체 안 올라가는 게 없네. 하이브도 4% 쏘고. 야,
오늘 여러분 소고기 사 드세요. 예. 클벨에서 예. 뭐뭐 했었죠? 민트랑 명행이랑 종목 하나씩 아. 하고 했었잖아요. 월요일 날 응. 나는 로봇 했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봇. 오, 잘 골랐네요. 아 그래요? 6%밖에 안 가네. 6.5%. 아, 두산 로보틱스 했나? 3%에서 6%. 어. 아, 내가 신영증권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신영증권! 우리 왜요? 13%! 나 금요일에 나 증권 얘기했어요. 그래요? 응. 나는 증권 얘기했어요. 신영증권 얘기하니까 엄청 무시했어요, 여미사님. 왜요? 몰라요. 신용증권이 주식 증권사 더럽게 중에 못한대요. 증권사 중에 자사주 제일 많아서 그러니까요. 제일 호재인데. 아니 그게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신영증권보다 메이저증권, 아. 미래에셋증권 이런 걸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10% 이상 올라요. 맞습니다. 네. 둘 다 신고가니까, 사실. 둘 다 기분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 민트는 VT 했어요? 아, VT. 하이젠 RNM 했어요, 제가? 아 맞다. 하이젠 RNM 1% 하락이네. 주식 더럽게 못해. 아 둘 다 마이너스 1%네. 재밌네. 와, 어떻게 오늘 같은 날에 떨어지냐, 하이젠 RNM. 레인보우 민트의 로보틱스 한줄 알았는데. 하이젠. VT도 1.2% 떨어지고.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종목도 편입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야, 재밌네. 알겠습니다. 아, 가야겠다. 이거 광고 못 하겠네요. 뒤에 NH 분들은 뒤에 오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NH 투자증권 세미나.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상승을 즐기시면서 만약에 차익 뭐 생긴다 이러면은 좀 챙기셔서 소고기도 한번 먹고. 그쵸. 예, 그러면 공기가 되죠, 뭐.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산책도 한번 나가시고 요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주식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잘 저으시면서도 적당하게 속도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